오늘은 원차동 길사주 팔투 25번째입니다. 시험 잘 치는 사주가 따로 있나? 그러니까 실제로 사주를 보러 오시는 분들 중 아주 많은 수가 공부 때문이죠. 자녀의 공부 때문 아니면 자기의 공부 때문. 요즘은 자기 공부 때문에 오시는 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재밌는 게 제가 한 2015년인가 그때부터 개인 사주를 보기 시작했는데 우연한 기회로 보기 시작해서 지금 15년을 치면 이제 6, 7, 8, 9, 10, 딱 5년 6년 차네요. 그죠? 6년 차라고. 그러니까 5년하고 6년째 넘어갈 이런 시점인데, 이 15년에 어떻게 알고, 물론 뭐, 다양한 루트로, 그 다음에 그때는 주로 한 10년 동안 저한테 사주 보려고 기다린 분도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그런 분들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루트로 오신 분들 중에 제가 참아라, 버텨라, 이렇게 말씀드린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운의 흐름,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 조금만 버티면 이제 상승할 수 있구나. 자기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변화를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었죠. 그런 분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오십니다. 나이는 한 3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으시고 이렇습니다. 여자분들이 많은 이유는 아마도 이제 자를 지나고 해를 지내고 자를 지나고 이제 축으로 들어가는 시점, 이제 지금 올해는 술월인데 지나가는 시점에서 이제 축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봄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움직이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시점에서 지금 현재 자기가 있는 위치, 뭐 직업적으로 거기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그걸 뭐 공부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자격증 취득을 통해서라든가 이런 식으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일단 어떤 분들은 문의하면 예전에는 외국 나가면 어떨까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외국을 못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상태에서 업그레이드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또 시험이죠. 그렇게 되면 시험을 치거나 이런 형태, 뭐 어디 들어가려고 하면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런 걸 물으시러 많이 오시는데, 이 글을 썼을 당시에도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꽤 그게 많았어요. 문의도 많았고 이거에 의해서 그랬던 글입니다. 그래서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글인데, 이 글도 아마 2016년 정도에 제가 썼던 글일 겁니다. 아마 2016년 정도에 아마.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EBS 다큐멘터리 6부작 시험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제가 너무 흥미로워서 쓴 글이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 다큐멘터리 6부작 시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흥미있게 봤다. 특히 흥미있는 부분은 2부에서 나온 시험을 잘 치는 유전자에 관한 내용과 시험을 잘 치는 요령이 있다는 부분, 그리고 부모의 재산, 즉 돈이 시험 결과를 좌우한다는 부분이다. 이건 필자가 평소에 학업운을 풀이하는 부분과 너무 비슷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한다. 이 부분을 잘 안다면 자녀의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다. 근데 이거는 뭐 자녀의 교육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육에도 요즘은 그러니까 학생들은 이런 이거 보면 강의 보면 안 좋은데, 학생들이라 하면 한 고등학생들 보면 안 좋은데 뭐 대학생 이상은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설명을 들으시려면 사주인지에 대한 기초 지식을 좀 필요로 한다. 이거 그 기초 지식이라는 이런 거죠. 공부 잘하는 인자는 뭐다? 인성이다. 기본적으로 정인과 편인이 있는데, 정인은 정해진 공부, 짧은 공부는 학교 공부죠. 배우고 시험 치고 이런 형태죠. 짧은 공부. 편인은 정해지지 않은 공부, 고시 같은 긴 공부, 그렇죠? 익힐수록 급이 올라가는 기술, 기능 등을 말한다. 그래서 정시 같은 대입에서 정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편인성이 있는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고요. 수시 같은 경우는 정인이 더 유리하겠죠. 짧게 뭔가 만들어서 가는 형태니까 이런 부분. 그리고 편인 같은 경우는 주로 기술이죠. 하면 할수록 기술이 올라가는
그죠? 그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보와 그 관련 지식을 모아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 분야에 똑같은 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뭐 변호사도 그 관련 지식이 더 많을 수 있는 것이고 변리사 같은 경우는 아주 편인성을 띈다면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그 레벨이 차이가 많이 나는 형태로 가고요. 뭐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도 편인을 가진 분과 안 가진 분은 레벨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에 오면은 뭐 장인들, 그죠? 기술사를 넘어선 명장들 이런 분들, 안 그러면 인간문화재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 편인을 가지고 계세요. 또 그런 분들이 조금씩 게으르죠. 편인을 가신 분들이.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래요. 인간문화재가 한 분 있는데 제가 편인을 가지고 있어. 이분 게으르다 이렇게 말하니까 뭐가 게을러?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기 작업장 청소 싹 하시고 뭐 만들기 하셔가지고 저녁에 한 8시 돼야 딱 마치고 다시 새벽에 이게 뭐가 게으르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하는 게으름의 의미는 뭐냐면 그 분을 관찰하면 일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세요. 귀찮으니까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게으르다는 겁니다. 게으르다는 개념 자체는 사람이 다양하게 살아가면서 그냥 사회생활도 하고 그죠? 뭐 문화생활도 하고 다양하게 뭔가 하거나 아니면 그 자기가 하는 일 위에도 뭐 가정에서 집에 가서 집 청소를 하든지 누굴 도와주든지 아니면 누굴 만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다? 딱 자기가 하는 그 부분만 하면 아무도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인을 가진 학생들은 어떻다?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편인을 가진 공부만 하면 터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자에 대한, 십신에 대한 이해를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그러니까 십신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고 보는 노력을 계속 하시면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아는 걸로 저 사람 내가 보기 엄청나게 부지런해. 아침에 일어나서 그건 부지런한 거지. 그런데 실제로 그분의 주변을 뚫어보면 어떻다? 그거밖에 안 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다양하게 안 먹어요. 귀찮아서 맨날 먹는 것만 먹어요. 이런 식으로 옷도 귀찮아서 맨날 입는 것만 입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일단 이게 편인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인성이 많으면 공부를 잘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가 많다고 말한 이유는 다른 인자에 의해서 공부 외에 기술, 예술 등 다른 것에 관심이 더 많아지면 공부는 뒷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부도 잘하고 시험도 공부한 만큼 치는 인자다. 그러니까 인성은 공부도 잘할 수 있고 한 만큼 시험을 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인자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인자다.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하는 건 뭐다? 인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시험을 잘 치는 인자는 따로 있다. 그 인자는 관성이다. 이제 관이죠. 관성은 정관과 편관으로 나뉘는데 관은 본래 학교나 직장으로 본다. 이 관이 시험을 잘 치는 이유는 관을 가진 사람이 가지는 남다른 특성 때문이다. 일단 관성이 있는 사람은 기본적인 대인관계에 능하다. 관성은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관성이 강한 사람은 어디에서나 그 시스템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적응력이 남다르다. 그 적응력은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다. 시험 문제가 출제되는 시스템과 패턴을 잘 파악하기 때문에 공부의 깊이는 모르겠지만 어떤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잘 파악하니 시험을 잘 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주의 관이 제대로 들어있는 사람은 시험으로 가는 학교, 직장, 시험 쳐서 들어가는 직업을 권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이 튼실하게 들었다고 무조건 고시 공부를 하라는 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일이니 주의를 요한다. 실제 관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유리한 건 뭐냐면 공부 대충 해도 문제를 맞춰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특정 분야의 학문을 정말 완벽하게 마스터해야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문제를 맞추는 데는 이 학문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유형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유형이 있고 패턴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 패턴을 보고 답이 될 건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가능한 게 뭐다? 관성입니다. 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관을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시험 범위 밖에서 문제가 나와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꼬우고 나와도 맞춥니다. 관을 가진 사람은 문제를 꼬았다는 것을 알아채요.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관을 가진 사람이 시험을 잘 치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주인자는 재성이다. 즉 돈이다. 재성에는 편재와 정재가 있는데, 편재는 큰 재산, 꿈, 이상, 미래 등이고, 정재는 현금 재산, 현실, 목표, 계획을 말한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학생에게 있어서 재성은 학교 공부를 망치는 주범이다. 학생이 재가 많으면 정해진 공부인 학교 공부는 시시하다는 이유로 하기 싫어한다. 역사, 철학, 종교, 경제, 우주, 자동차, 연예, 예술 등 학교 공부 이외의 것에만 관심을 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성은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워서 그것을 달성하는 힘이기도 하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재성이 강한 학생이 목표를 명문대나 좋은 직업으로 삼으면 어떻다? 합격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성을 가진 사람은 의외로 학교 공부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딱 세워지면 어떻다?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힘, 실천을 하는 힘이 아주 강하게 됩니다. 이제 이걸 다큐하고 연결해 봅니다. 대만 사범대학 교수 장춘옌, 여기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교수죠. 교수. 유전적 요인이 시험 성적을 좌우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800명에 가까운 중학생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와 시험 성적을 비교했다고 한다. 그 결과 전사형, 중간형, 걱정쟁이형, 요 세 가지로 나뉩니다. 전사, 중간, 걱정쟁이. 유전자가 존재함을 알아냈다고 한다. 전사형은 무던하게 자기가 공부한 만큼 시험을 쳤고, 공부한 만큼 시험을 치는 게 뭐라고요? 인성. 그죠? 그 다음에, 중간형은 큰 특징 없이 시험을 치는 형이었고, 그러니까 중간형은 큰 특징 없이 시험을 친다는데, 관성입니다, 관성. 걱정쟁이형은 환경 변화에 따라 성적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시험을 제대로 못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걸 저는 재성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일상 교육 환경이나 생활 내에서 오히려 이 걱정적인 형이 사고 능력, 대화 능력 면에서 더 우수하고 행동도 그렇다고 한다. 그러니 시험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 것이지 실제 실력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 다큐에서는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재밌는 게 재를 가진 사람은 빨라요. 왜 빠르다? 꿈꾸는 사람이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을 계획을 세운다는, 재는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그 계획을 세운다는 것보다 다음을 이미 생각하고 그게 올 거라고,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르다는 거죠, 재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뭐도 많다? 걱정도 많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시험은 실력이 아니고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이 실제 실력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다큐에서는. 그리고 이 다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은 유전적 요인을 뛰어넘는 시험을 잘 치기 위한 조건은 시험 자체를 얼마나 잘 분석하고 치는가이고, 충분한 분석과 준비 과정을 알려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시험을 더 잘 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충분한 분석과 준비를 위해서는 사교육이 필요하고, 그 사교육은 부모의 경제력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나고, 교육의 질이 결정나므로 시험 결과는 집이 부자인 아이들, 즉 돈에 의해서 결정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게 EBS의 결론이었어요. 이 다큐의 결론이었습니다. 돈에 의해서. 그런데 여기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 텐데, 바로 나오나? 봅시다. 위에서 말한, 그러니까 이 결론은 제가 동의를 합니다. 실제로 이 결론에 동의를 합니다. 저도 부모의 돈에 의해서. 그런데 사실은 그 돈이 그냥 돈만 많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부모가 얼마나 그 A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시험에 도움을 주는가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특히나 수시, 이 글을 쓸 당시에는 수시가 점점 확대되고 있을 그럴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그냥 대부분 학교로 가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수시를 잘 집어넣느냐가, 그러니까 수시에 대한 그 학교의 수시 전형을 얼마나 잘 분석해서 거기에 대비하느냐가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던 때였어요.
지금도 사실은 아직도 그렇죠. 올해도 그렇죠. 올해 수시 집어넣은 학생들이 되게 많고 한데 대부분 컨설팅 받고 하시죠, 그죠? 컨설팅 하는 업체도 다양하고 한데 저도 제한테 그 상담받은 분한테 나름 되게 잘하시는 이런 쪽으로 유망하시는 그다음에 그 사람 학생 사주하고도 좀 맞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수시 컨설턴트들한테 연결 많이 시켜드려요. 그래서 그게 결정이 나니까. 그리고 그만큼 준비했으니까 그걸 수시를 넣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때이기 때문에 실제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돈에 의해서 결정난다. 그죠? 제가 그런데 여기서 끝나려면 이 글을 적을 이유는 없었겠죠. 위에서 말한 저 부분이 어떻게 사주와 연결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실제로 현상에서 분석해보면 전사형, 중간형, 걱정형을 구분하는 사주용어는 인성, 관성, 재성이다. 인성이 많으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전사형일 가능성이 높다.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며 자신이 공부한 만큼의 성적을 낸다. 그래서 인성이 뭐다? 공부를 잘한다는 거죠. 한 만큼 내니까. 관성이 많으면 중간형으로 항상 준비한 것보다 시험을 잘 봐서 시험에 강하다는 소리를 듣고 산다. 재성이 많은 걱정쟁이형들은 준비 유무에 따라서 성적이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래서 실력보다 시험을 못 친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시험을 되게 잘 치고 성적도 좋았는데 시험을 못 치는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다? 재성이 많은 친구들, 걱정적인 친구들이야. 그래서 실력보다 시험을 못 친다는 말을 듣는다. 그래서 사주에 재가 많거나 대운에서 재가 들어오면 공부를 이렇게 책에는 안다 보는데 안 한다고입니다. 못하거나 있습니다. 안 한다고 해석해왔다. 그런데 요즘 재성을 가진 아이들, 특히 재성으로 가득한 아이들이 오히려 공부도 더 잘하고 시험도 더 잘 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수능 성적 3,000등 이내에 들어가야 갈 수 있는 의대에 입학하는 학생들 대부분이 과거와 다르게 재가 많은 학생들이다. 특히 부모가 부자인 서울 강남권 아이들이 재가 가득하지만 학교 성적도 잘 나오고 시험도 잘 친다. 부모의 돈으로 사교육을 통해 수능에 적극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다. 그래서 똑같은 재가 많은 사주라도 부모의 재력에 따라서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게 된다. 특히 수시는 이렇죠. 그죠? 실제로 이 부분도 요즘 재밌죠. 이 3,000등 안에 드는 대부분 의대생들인데 의대생이 대부분이 뭘 쓴다? 재를 써요. 이 친구들 재를 씁니다. 그래 자기들 나름대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나름대로 우리 주장을 내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앞으로 그 공공의대 사실은 이게 얘들이 이번에 의사 국시 포기하고, 그죠? 포기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자기들 거부를 했으면 거부를 하고,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같이 의사들하고 전문의들하고 같이 나선 이유는 뭐냐면, 공공의대를 설립하면 자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지금 현재 의료 시스템을 제대로 해놓고 공공의대를 제대로 설치해야지 설치하는 게 맞지. 이게 미리 앞뒤가 바뀐 거다 이런 주장이었죠. 근데 주장적으로는. 그런데 그 주장은 사실은 제가 보기엔 틀린 거죠. 의사는 얼마든지 배출해도 상관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건 어디서 결론이 났다? 지금 로스쿨에서 결론이 났죠. 변호사를 아무리 많이 배출한다고 해도 돈 벌 변호사는 돈을 벌고요. 못 벌 변호사는 못 벌고, 그 다음에 희생할 변호사는 어디 가서 희생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많으면 자기 그 라이센스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는 것이지, 거기에 경쟁이 심해서, 그러니까 변호사들 중에서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경쟁이 심해서 자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사실은 경쟁이 심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자기 사주대로 변호사 자격증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활용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많으면 가만히 있어도 떡이 떨어지는, 그죠? 누워있는데 떡 떨어지는 경우는 물론 없겠지만 그거는 어느 직업군이라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에서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걱정하는 그거예요.
의사가 앞으로 더 많아지면 내가 10년 후에 어려워질 거야. 15년 후에 어려워질 거야.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걱정이 된다? 걱정적인 힘. 전부 다 걱정적인 힘들이니까. 제가 많으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해요. 앞으로 10년 후, 15년 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의사를 배출하는데 10년이 걸리고 그 후 10년 동안 일반 공공의료만 해야 되면 진짜 실제로 한 20년 후에 일어날 일이잖아요. 그런데 2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지고 걱정이 돼서 지금 데모를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가 뭐다? 얘들이 죄를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죄를 쓰는. 걱정쟁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그죠? 일반 사람들, 야, 20년 후를 왜 걱정해? 이러는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죠. 이거 보면서, 이것도 참, 웃기죠. 웃기죠. 이걸 이용하는 것들이 제가 제 블로그 글에 적어놨는데, 이용하는 것들이 뭐다? 지금 전문의들. 지금 전문의들. 그럼 다는 아니죠. 못된 것들이 있죠. 지금 전문의들. 자기들한테 유리하려고 얘들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실은. 의대생들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왜 이용해 먹느냐?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아주 많은 지금 레지던트를 마치거나 마칠 정도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인턴을 마치고 어느 과를 전공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계속해서 내년에 들어오고 내후년에 들어오고 하면 자기가 밀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국시를 안 치면요. 4학년들이 국시를 안 치면 자기는 1년 정도는 안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뭐가 차이 난다? 레벨 차이가 확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몇 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몇 년은 안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했다고 봐요. 제 고객들 중에 의사분들이 아주 많아서 그런 분들이 저를 욕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사주를 보는 사람이 그 사람들의 사주 구조를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죠. 서로 머리 썼다고 봅니다. 서로 머리 썼는데 결국은 어떻다? 제 예상처럼 결국은 가장 약한 대학생들만 택냈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만 국시 못 치고 나머지는 그냥 자기 자리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목소리 한번 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더 목소리를 낼 때 내 예전처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자기들이 할 건 다 한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실제로 20년 후에, 그죠? 실제로 20년 후에 일어날 일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실은 걱정할 필요 없죠. 인구도 늘어날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K방역 끝나고 그 다음에 K의료, 이미 K의료에 의해서 아주 수많은 사람이 한국에 와서 수술 받고 있잖아요. 그런 분야도 다 확대될 텐데 뭘 걱정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분들 보면 좀 어려워진 건 있어도 걱정하냐면 걱정 안 한대요. 대부분 걱정 안 합니다. 그럼 자기는 이제 자리 잡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사 같으면요, 지금 제가 의대 다니고 의사 같으면 생각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빨리 이 뭡니까 지방 분권, 그죠? 지방으로 모든 걸 권력이든 뭐든 관공서이든 빨리 시켜가지고 지방을 키우라고 말할 게 있어요. 지방을 키우라고. 그래서 지방에 인구를 많게 만들어가지고 아니면은 소득을 높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자기 개업하면 잘 되게. 오히려 의사들이면 그걸 외치는 게 맞죠. 그렇죠? 지금도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월급이 더 높죠. 의사들은 월급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안 가는 이유는 뭐다? 가족하고 떨어져 살아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 교육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안 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의대가 전국에 산재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대생들은 대부분 서울만 씁니다. 아주 많은 수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서울 쪽에서 이게 뭐 특목고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서울 경기권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다 퍼져 있다고 보면 되죠. 그렇죠? 부산에 제가 여기 부산에 있는 의대 가도 서울말 듣는 학생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고향이 부산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사실은 이게 의대 공공의대나 이런 정책을 할 때 그냥 고향이 부산인 학생들 아니면 고향이 어디인 학생들이 거기 의대에 가서 거기서 공공의료를 하게 그런 식으로 묶어놔버리면 오히려 훨씬 지방에도 도움이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방인 또 부산에서 부산 토박이 분들은 의사분들이나 이런 분들 위에 올라가기 싫어하세요. 지방을 좋아하시죠. 그러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려는 거예요. 서울로 집중되는 걸 뭐라 할 수 없는 게 저도 고향이 그러니까 제 서울에서 일하다가 뭐 전 세계 어디서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이 편하니까.
그런 형태죠. 그래서 이게 의사를 바라보는 눈도 좀 바꿔야 될 게, 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서, 그죠? 3,000등 안에 들어서 의대를 갔는데 서울에 의대가 없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지방의 의대로 갔고, 하지만 마치고 어디로 가고 싶다? 고향으로 가고 싶다. 그리고 내 고향에서 애들 키우고 싶다. 그거예요. 그걸 욕할 건 못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사주를 알고 나면 어떻다? 욕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예, 그렇고 이제 다음으로 갑니다. EBS 다큐 시험에서 시험을 잘 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결론 외에 그 유전자를 뛰어넘는 건 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하지만 사주명리학으로는 이 결론을 부정하진 않지만 돈을 뛰어넘는 시험 결과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말고도 방법은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은 이러하다. 학생 사주에 인이 많다면 전사형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단 공부량을 늘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 인성이 많은 친구들은 공부량 늘리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공부한 만큼 시험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관이 많다면 중간형 유전자를 가졌을 가능성이 많은 학생으로 시험의 문제 유형을 잘 파악하므로 깊이 있는 공부보단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공부에 집중해야 하며 소신 지원을 해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관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사주에 대가 많다면 다큐 프로그램의 결론처럼 부모의 돈이 시험 성적을 좌우할 수도 있겠지만 사주명리학에선 부모의 돈이 없는 경우에도 공부를 잘하고 시험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사주에서 재성은 목표이므로 그 학생이 현재 실현 가능한 목표를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세우게 하고 실천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대학의 전공을 알려주고 그 전공에 들어가기 위한 성적을 알려줘서 그 성적에 도달할 수 있는 공부 계획을 세워줘야 한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이때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재를 쓰는 친구, 걱정쟁이 형들, 재를 쓰는 친구들은 현실적인 목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꼴찌하고 있는데 너 1등 해 이러면 안 되겠죠. 꼴찌하고 있으면 야 바로 앞에 3명만 잡자. 그 다음에 3명만 잡자 하면서 1등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한테 꼴등한테 야 뭐 정원 한 30명 있는데 30등한테 1등 되자 이러면은 포기해버립니다. 왜 포기하느냐? 걱정형이 힘들. 그러니까 제가 많은 친구들 계산이 되기 때문에 나는 안 돼. 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안 합니다.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듣니까 자기의 자녀가 제가 많으면 제가 이런 말을 돈 얘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모들한테. 우리 재산 상태가 어떻고 돈이 없고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지가 지금 영어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아니면 수학 학원을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집에 돈이 없다고 하면 그 성적 포기해버립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는데 내가 영어 점수 좀 더 받고 수학 점수 좀 더 받고 이거 안 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난 빨리 나가서 돈 벌래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산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한테는 현실적인 목표. 너 지금 영어가 몇 점 모자라는데 몇 점을 올리려면 지금 현재 뭐 어휘가 부족하며 어휘 쪽을 좀 더 강하게 해보자 해서 몇 점 올리고 또 부족한 분 찾아서 몇 점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등수도 팍팍 올리는 게 아니고 점수도 팍팍 올리는 게 아니고 1, 2점을 올리는 걸 계속 목표로 해서 세워주면 달성하고 계속 방법은 어떻다? 끝내 1등을 한다는 거죠. 이런 케이스는 저는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감사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죠. 그렇죠? 특별히 돈도 안 들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얘한테 계획을 그런 식으로 세워준 순간 달성하고 하면서 끝내 최상위권으로 가더라는 거죠. 물론 공부가 되는 사주에 한해서 모두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목표가 현실적이어야 하는 이유는 현실성이 없다면 재성이 강한 아이는 두뇌 회전이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버리고 아예 학교 공부하는 담을 쌓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성 있는 목표를 세우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자신이 알아서 목표를 업그레이드 하게 된다. 재성이 많은 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므로
사교육이 없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실제 시험을 칠 때 많이 떨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가까운 환경을 구현해서 문제 푸는 연습을 충분히 반복해서 트레이닝한다면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원하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게 젤을 쓰는 A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근데 뭐 요즘은 공부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하게 나와 있고 젤을 쓰는 애들 중에서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어디든 뒤지죠. 인터넷을 뒤지든 유튜브를 뒤지든 자기한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내고요. 성적을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친구한테 또 한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거, 넌 안 돼라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자기를 어느 정도로 재단했다고 하면 걔도 더 이상의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관이 많은 애한테 넌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관이 많은 애는 명예가 최고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인이 많은 애한테 넌 안 돼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줄 알고 안 합니다. 그래서 애한테는 넌 안 돼 이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고 일단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시험 잘 치는 사주가 따로 있나?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따로 있긴 하지만 그 인자를 가지고 있는 인자를 잘만 활용하면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죠.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고 실제로 아주 잘하려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되는데 사주 따라갑니다. 사실은 공부하는 거는 100% 사주 따라갑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들이 많죠. 거의 한 달 한시 해놨는데 한 해는 꼴찌했고 한 해는 1등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꼴찌 한 애가 지하고 같이 태어난 애가 1등 한 거 알면 지도 나중에 해봅니다. 올라가죠. 그러면 그래서 머리 좋은 사주는 사실은 정해져는 있습니다. 근데 뭐 인구 많고요. 그죠? 인구 많고 재수생 일단 제외하고 보면 같이 그 한 해에 시험 치는 거 보면은 분포가 있겠죠. 그죠? 12달 안에 365일 안에 그 분포에 따라서 거의 다 갑니다. 신기한 게. 그래서 이런 소리도 많이 들어요. 이름하여 그 최상위권 과에 보면은 생일 비슷한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몰려 있는 거죠. 거기에 특정으로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생일이 12일 차이 나거나 이런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일지일 가능성이 아주 많은 친구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간이 비슷한 경우도 많고요. 이런 것도 관찰을 해보시면 되고 이런 관찰은 사실 제 책을 읽으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많이 전해주셔서 저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 아이가 지금 공부를 안 하고 있다면 공부를 안 하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겠죠. 찾아내는 거고 또 어떤 친구는 공부 안 해서 더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제일 머리 아픈 그거죠. 하면 안 되는 친구가 하는 게 제일 머리 아픕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일단 한번 이것도 제가 말씀드릴 걸 다 말씀드렸으니까 잘 한번 적용하셔서 자녀분들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 잘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